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화인인의 민박 제41째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화인인의 민박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박스형으로서 가장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이 시간에는 청약과 승낙을 공부하겠습니다. 청약 승낙은 자판기를 대입하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판기는 우리에게 커피 뽑아달라고 애타게 청약합니다. 그럼 승낙이란 동전 투입이죠. 동전 투입해야 커피가 나옵니다. 자, 그럼 청약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다 맞습니까? 자판기 반드시 확정적이죠. 커피 300원, 400원 써 있으니까 확정적 맞습니다. 그럼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된다. OX 뭘까요? 반드시 확정적이죠. 자판기 가격 반드시 써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확정적 맞습니다. 그럼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죠.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죠.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청약할 때 승낙기간 정해야 한다. OX 뭘까요? 자판기에 승낙기간 꼭 적을 필요 없죠. X입니다. 그럼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면 무조건 틀립니다. 이처럼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가능합니다. 그럼 승낙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을까요? 동전 투입을 어디 해야 돼요? 동전 투입구죠. 커피가 500원이면 500원을 길바닥에 뿌리면 커피 안 나옵니다. 따라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 안 됩니다. 그 자판기가 두 대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 동전 넣고 왼쪽 누르면 커피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오른쪽을 눌러야 되죠. 따라서 승낙은 그 자판기예요. 옆 자판기 X. 그래서 승낙은 그 청약자, 그 자판기입니다. 옆 자판기 X, 불특정 다수인 X입니다. 여기서 승낙의 자유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청약합니다. 그럼 갑이 청약자이고 을이 상대방이죠. 그럼 상대방은 갑의 청약에 응할지 응하지 아니할지 회답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거 없습니다. 이거 있으면 눈 뜨고 못 다닌다 했죠. 터미널 갔더니 자판기 50대가 청약합니다. 그럼 버스 다 보내고 안마시 안마시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죠. 그냥 개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에게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자가 이랬어요. 일정한 기간 내에 내 청약에 이의가 없으면 을러가 내 청약에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표시했습니다. 이 말에 상대방 을의 이 말이 구속당할까요?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상대방은 구속당하지 않아요. 그냥 개무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 성립할까요? 계약 성립하지 않죠.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그냥 개무시하고 구속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남과 을료를 예를 들었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갑이 남자고 을이 여자입니다. 갑남이 을료에게 내일 오후 3시에 너희 집 앞에 커피숍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사귀는 것으로 알겠다 그랬어요. 그럼 을료가 가서 꼭 미치자고 뺨 때려야 돼요. 그냥 개무시하면 되죠. 개무시하면 됩니다. 둘이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안 사귄다. 안 사귄다가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민법은 대원칙이 도달주의인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예외적 발신주의가 두 개 있습니다. 이걸 무채발, 격승발 외우세요. 무채발, 격승발. 민법 총칙에서 무권들이 최고 발신주의가 있고 여기 계약법에서 격지자 승낙 발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계약법에서는 격지자 승낙만 발신주의죠. 격승발 아니면 무조건 다 도달주의, 격승 아니면 무조건 도달주의입니다. 531조죠. 격지와 간 계약은 승낙통지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계약법에서 격승발 빼면 다 도달주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청약과 승낙에 한 계약 성립 설명 옳은 겁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청약과 승낙에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되죠. 주관적 합치가 당사자가 일치해야 되죠. 그리고 객관적 합치도 있어야 됩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 그랬나요? 다시 보세요.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 이 계약은 승낙기간 안에 도달해야 돼요. 다시 니은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통지 받아야 되죠? 근데 받지 못한 때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디귿,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은 가능하죠? 불가능이 틀렸습니다. 리을, 격제와 간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송 들렸죠? 도달한 때입니다. 격승 아니죠? 격제와 간의 청약은 도달주예요. 격제와 간의 승낙만 발신인지입니다. 옳은 거라 니은이 정답입니다. 이번 계약 성립 설명 틀린 겁니다.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맞습니다. 니은,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여기 청약이 두 개죠. 청약이 교차죠. 그럼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예요. 그래서 양청의 상대방에게 발송 들렸죠.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입니다. 디귿,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 여기가 사설을 끊어요. 그럼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계약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들렸죠. 새 청약으로 보니까 거기에 다시 승낙하면 계약 성립할 수 있습니다. 리을,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이게 개무시하면 되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라 4번이 정답입니다. 3번 민법상 계약 성립 설명 틀린 겁니다.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죠. 철회하려면 도달 전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니은 격승발 격제와 간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통지 발송한 때 맞았습니다. 디귿,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 발송한 후 발송할 때 멀쩡했죠. 그 후 제한명자가 되어도 그대로 유효죠. 유효란 말을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유효 맞았습니다. 리을,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을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기무시하라 그랬죠.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이 성립한다 틀렸죠. 둘이 안 사귄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무시하면 됩니다. 틀린 거라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은 사례 문제입니다. 자, 갑은 다음 가로쳐 보세요.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하여 가로칩니다. 승낙기간이 있네요. 다음 자신의 X주택을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을에게 2020년 5월 1일 도달해 있다. 옳은 겁니다. 자, 기억. 갑의 청약은 을에게 이건 도달주의죠. 도달주의. 격승 아니면 다 도달주의입니다. 니은. 을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틀렸죠. 발송할 때 살아있었으니까 그대로 유효입니다. 디귿이 개무시. 갑이 을에게 2020년 5월 8일이 승낙기간이죠. 승낙기간까지 이유가 없으면 승낙원서 본다고 표시한 경우 그러니까 사설을 끊고 개무신다. 다음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려면 을이 그 기간까지 이유하여야 한다 틀렸죠. 이유할 필요 없죠. 개무시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없다 5번이네요. 5번입니다. 갑은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하여 다시 거기 가르쳐놔요.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하여 가르칩니다.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을에게 2020년 5월 1일 도달해 있다. 틀린 겁니다. 문제가 4번하고 똑같네요. 우리 기출문제에 한 문제를 제가 두 문제로 쪼갠 겁니다. 다시 기출문제 한 개를 제가 두 개로 쪼갰다고요. 4번, 5번 문제는 똑같습니다. 5번은 틀린 겁니까? 기억. 우리 2020년 5월 15일 승낙한 경우 그럼 승낙기간이 지나서 이게 연착된 승낙입니다. 그럼 연착된 승낙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지만 이걸 새 청약으로 봐요. 새 청약으로 봐서 다시 거기다 승낙하면 계약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할 여지가 없다 들렸죠?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니은 을이 5억 원을 7억 원으로 잘못 읽어서 2020년 5월 8일 갑에게
7억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면 계약 성립할까요? 갑에게 유리하게 2억을 더 올려서 7억으로 승낙했죠. 그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죠? 성립하잖아요. 갑이 다시 승낙해야 됩니다. 디귿, 을의 승낙 의사표시가 2020년 5월 7일 발송되어서 2020년 5월 10일 갑에게 도달한 경우 그럼 승낙기간 지났죠? 그래서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가 다 틀렸죠? 승낙기간 지났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라 정답은 5번입니다. 6번 청약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니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 전 일을 이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도달 전이만 가능하죠. 디귿,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그럼 청약만 두 개죠. 청약은 다 도달주의죠.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 들렸죠?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리을, 도급이나 하도급 똑같죠? 하도급이 뭐죠? 예를 들어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대기업이 공사를 땁니다. 그럼 대기업이 밑에 다시 하청 넘기죠? 그게 하도급이죠. 아무튼 도급이나 하도급 똑같습니다. 자, 리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건 청약 위의 맞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죠. 제가 5억 원에 공사해도 될까요? 라고. 그럼 이제 윗사람이 다시 결정하는 거죠. 이건 청약 위인입니다. 옳은 거라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청약과 승낙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청약 승낙은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오니까 정확히 정리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